그 남자분이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어요.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1번 남자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몰라. 남자 만나는 게 진짜 너무 귀찮아요. 결혼은 안정되면 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남자친구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고민이 생겨나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쉽게 털어놓지 않는 편입니다. 정신남매 고민상담소.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도 정신남매 고민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연애 고민 사연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시죠. 야매 관상가 양반, 돗자리를 깔아라, 촌철살인 고민 해결사 쌉디, 저의 원앤온리 오라버니. 쓰실 거가 많네. 오라버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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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깝죽거리시네요. 좀 이제 긴장이 옛날보다는 풀린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지금 텐션은 올리는 중이에요. 텐션 올리는 중이야? 오늘 밖에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맞아. 이절에 오늘 뭐 하다 왔어? 오늘? 그냥 집에 있다가 오늘 좀 일찍 찍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동네 주말에.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사연 그거 보라고 하셨던 것 좀 좀 보고. 읽어보고 왔어? 응. 무슨 말 할지? 예예. 오케이. 네. 상당히 성의 없는데? 먼저 여기는 촬영 지원을 해주신 드미크로 팟캐스트 스튜디오인데요. PD님이 상자고 계셔서 촬영부터 편집, 자막까지 원스톱으로다가 싹 다 해주십니다. 싹. 조명, 음향, 카메라, 고품질의 촬영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팟캐스트 촬영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여태 받았던 연애 사연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진짜 되게 좋은 사연들을 꼽아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공감 가는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결혼 얘기도 그렇고 장거리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엄청 많더라. 그래서 본격 고민 상담 전에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제작 지원을 해주신 넌센스 소개해드릴게요. 예예요. 이게 또 사랑도 자기개발, 자기 성장을 하면서 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저는. 그럼요. 그럼 자기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영어. 그렇지. 또 제 채널에서는 영어 공부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늘 말씀드리는데 영어 공부는 내가 좋아하는 팝송, 미드, 영화로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요. 재밌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넌센스는 글로벌 영화사들이랑 협업해서 슈렉, 라라랜드, 주라기 공원, 쿵푸 팬더 등 100편 이상의 존잼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언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출퇴근할 때 틈틈이 한번 보고 있는데 리스트처럼 나와서 너무 보기가 편해요. 그치? 나는 화장실에서 그냥 이렇게 슥슥 본단 말이야? 거기서 보기가 너무 편하지, 앉아가지고. 그럼요. 모르는 단어 터치하면 AI가 사전적인 뜻이랑 그 장면에서의 문맥도 같이 설명을 해줘요. 요런 거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가 딱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넌센스에서 100일 습관 형성 챌린지까지 포함된 와디즈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빠밤. 오늘 좀 깝죽거리는 스타일이네. 좋지 않아? 빠밤. 이번 혜택이 진짜 혜자라고 해가지고 이미 예약 구매로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와우. 벌써 다음 주면 펀딩 마감인데 넌센스 측에서 이게 또 언제 열릴지 모르는 기회라고 하니까 영어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 가셔가지고 마감 전에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본격 연애 고민 상담을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연애만 한지는 지금 알았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네. 나는 약속두각시 인형. 정신남매 하면 돼. 시작. 정신남매 고민 상담소.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미님. 저 진짜 선미님 좋아하는데요. 히히. 암튼 너무 귀여워. 제가 요즘 고민 있는데요. 저는 20대 중반이고요. 처음으로 연하남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20대 중반이면 보일 수 있지. 그 남자분이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곧 떠날 것 같은데 그 전에 더 다가가지 말아야 될까요? 전 연애에서 2년 중 1년 정도는 장거리를 해봤는데 전화로 서로의 일상 공유하는 거에 한계를 느끼면서 헤어진 경험이 있어서 뭔가 시작하기 망설여지네요. 다음 주에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 어쩌죠? 선미님과 오라버니님은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어. 난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아주 이거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제 개인적인 겁니다. 뭔데?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만나보고 아니 많은 거지. 자, 일단 1번 남자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몰라. 저요? 누나 저 교환학생 가는데 저는 싫은데요? 저요? 교환학생 가는 남자이면은 막 그 새로운 세계가 막 머릿속에서 막 홀리월드에서 다른 여자랑 막 사랑에 빠지는데 여기서 갑자기 장거리 연애를요? 그럴 수도 있고. 잠깐만. 남자가 좋아한다는 증거는 없나? 제가 찾아볼게요. 남자가 좋아한다는 증거. 제가요?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증거는 다음 주에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뿐인데. 누나 인사하려고 만난 건데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봐. 그래서 남자가 누나 사실은 누나를 만나고 싶었어요. 남자도 장거리 오케이야. 오케이 했어. 갔어. 전화해. 잘 지내니? 막 해봐. 근데 남자 갑자기 막 전화가 안 되고 누나 미안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케이. 헤어져. 25이잖아. 25이야. 중반이지 25. 아유, 뭐라도 해. 맞아. 장거리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해보면 되지 이번에. 해보면 되는 거지. 저번에 1년 할 때는 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엔 또 다를 수도 있고. 역시는 아니네. 난 장거리 연애는 아닌가 보구나. 이제 안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곧 떠날 것 같은데 곧 떠나기 전까지 재밌게 놀 수 있잖아. 그럼요. 뭐 이거는 막 다음. 아줌마 아저씨들 같이 왜 해? 아니면 그러면 헤어져. 뭘 아끼긴.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남친과 1년 반 정도 연애 중인 20대 후반 구독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은 안정되면 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남자친구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희 둘 다 결혼, 아이 생각이 있고 남친은 회사 워라밸에 불만족 중인 상황이어가지고 당장 결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애를 낳을 거면 1, 2년 안에 결혼을 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 중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남친의 이직과 워라밸 찾기를 어떻게 기다릴지. 남친은 사랑하지만 우유부단한 이런 면이 답답하네요.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까요? 라고 사연 주셨어. 이거는 진짜 흔한 케이스지. 많이 있는 케이스죠. 남자가 워라밸의 이유를 들면서 지금 이직 준비도 해야 되고 불안정한 상황인데 안정되면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여자는 이제 또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제가 30대 중반을 넘어서 많이 넘었죠 사실. 정확히는 비밀. 그런데 지금도 뭐 아직도 애기 없는 친구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워라밸이 찾아지고 막 이제는 준비됐다 없나? 그런 순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건 없어 그냥. 근데 이제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막 지금 현재 상황이 둘이서 결혼하면은 단칸방 살아야 되고 뭐 애 아무것도 없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일정 수준에서는. 그래. 요 정도 이제 되면은 내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게 이제 결국에 남자는 그런 거잖아. 내 자신한테 더 시간도 쏟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걸 거거든. 아마. 좀 더 일단은 자기 시간에 좀 집중하고 싶은 거지. 뭐 두 가지일 것 같아. 내 인생을 더 즐기고 싶다. 혼자서. 어쨌든 아기가 생기면 명확하게 이제 내 삶이 좀 구속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랑 그 자기 개발하고 싶다. 어쨌든 아기가 생기고 그러면 막 케어하고 해야 되니까 맞아. 이직을 위한 공부를 하던 이직을 하던 이런 게 쉽지 않아지니까. 남자친구분은 몇 살인지 궁금하다. 여자분은 20대 후반이라는데. 30대 초중반이지 않을까? 30대 초중반이나 뭐 동갑이거나 뭐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은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돼. 나는 아직은 조금 그래도 나이적으로 요즘에 30대 초중반이 그렇게 남자가 막 결혼을 해야 돼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 30대 초중반일 때 그러니까, 남자 마음을 한번 얘기해줘봐. 나는 아직 조금 더 혼자 즐기고 싶어.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이 한참 뭐 제일 중요할 때라고 하잖아요. 내 커리어에서 너무 중요한 때야. 그래서 난 지금 집중해가지고 막 승진도 해야 되고 이직도 해야 되고 그래. 근데 지금 여기다가 내가 쏟을 정신이 없어. 그리고 워라밸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결혼하고 이러면 나 깨질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뭔가 다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다 맞아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타이밍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거고 여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어쨌든 이 남자만 계속 기다리기에는 그치. 너무 리스크가 크죠. 저도 여자는 명확하게 결혼과 아이를 원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지나가고 네네. 이 남자는 언제 마음이 먹어질지. 그리고 이 발언은 뭐 저 혼자 하는 걸로 할게요. 저 혼자만의 발언인데 동일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이 헤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연애 시장에 우리가 전선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명확하게 여성분이 더 빠르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경험한 바로는. 바로는. 그러니까 남자는 흔히 말하는 막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싫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여력이 됐던 그리고 요즘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관리를 잘해서 몇 살인지 모르겠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결혼을 잘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어쨌든 남자라는 짐승은 자기보다 보통은 어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분은 아무리 막 능력 있고 이러셔도 같은 동나이대의 남자보다는 확실히 연애를 하기가 본인이 원하는 사람 만나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 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멀뚱멀뚱 하다가 어쩌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난 너무 좀 허망한 거지. 상황도 연애하기도 좀 녹록지 않고. 이게 또 아이 그 생각이 있으면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시간을 보내는 게 약간 내가 뭐 나는 뭐 아예 안 낳고 싶어 이러면은 시간이 지나가도 그냥 연애할 생각으로 약간 좀 엄청 조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지금 한 30대 초반에 낳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조급함이 달라질 것 같아. 여성분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어쨌든 지금 쓰여 있는 사연에 적어진 걸로 봤을 때는 이걸 진지하게 남자친구랑 같이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터놓고. 왜 얘기 안 해봤지 아직? 뭐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터놓고 얘기할 타이밍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둘 다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대고 뭐 이미 애기랑 결혼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걸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골라. 나야 아니면 나 아니면 헤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결국에 남자가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나는 안정됐을 때 그리고 내 커리어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울 때 결혼하고 싶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뭔데? 나는 불안해. 너가 말하는 완전 만족스러운 워라밸이란 게 뭐야? 뭐 9 to 6가 되는 직장을 말하는 거야? 그걸 좀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딱 이거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도 대략적으로 네 생각을 알아야지. 나도 너무 불안하고 그렇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결혼하고 육아라는 게 모두 그 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타이밍에 준비가 100% 됐다고 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될 거예요. 결혼하고 내 친구는 결혼하고서 이직 준비하고 이직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런 안정적인 수준이나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도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네. 여성분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래도 좀 되게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는데? 그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성적으로 여자도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상황을 계속 외면하고 그 불편한 감정을 갖고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성분한테 불리하다. 그래. 너무 약간 눈치 보면서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개념보다는 확실히 그냥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준을 물어보는 거 너무 좋다. 너가 생각하는 그 안정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면 그럴 것 같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나는 이 정도면 결혼하고 육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인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 올해 33살 서민님이랑 동갑이에요. 소개팅 거의 100번 가까이 하고 연애는 10번 넘게 해봤어요. 마인드가 35살 남자 마인드가 됐어요. 특히 결혼하고 싶을 때 연애를 번번이 실패하니 집착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포기 상태네요. 서로가 결혼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됐어도 결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 한켠엔 당연히 내가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싶지만 그간의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되지가 않아요. 이럴 거면 그냥 진심으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꾸니 남자가 돌같이 보여요.
친구가 그러다가 35살 된다 이러면서 소개팅 들어온 거 받으라고 부추겨서 받았는데 아는 게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 거라는 직감이 벌써 오고 이런 칼 같은 마인드를 떨치고자 일단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연애 번아웃 느낌인 듯? 제가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지 그냥 마음은 비우되 기회가 온 거를 그래도 쳐내지는 않고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만나는 게 진짜 너무 귀찮아요. 이거는 약간 아까 그 앞에 사연에 어떻게 보면은 결혼한 게 빠그라져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게 약간 몇 번 반복돼서 이제 약간 번아웃, 연애 번아웃 와가지고 아 혼자 살까? 이러고 실제로 남자도 돌같이 보여. 그러니까 생각보다 결혼이 빠그라지는 경우가 꽤 많아. 봐. 내 주위에도 몇 개 있었어. 결혼 의지도 있고 준비도 됐대 둘 다. 청첩장 결혼을 안 한 거야. 내 주위에도 청첩장 뿌리고 안 한 사람도 있어. 갈등이 있으면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그 과정에서? 그럴 수 있죠. 뭐 막 여러 가지던데. 뭐 진짜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막 몰랐던 비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몰랐던 비밀? 뭐 여러 가지 비밀들.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런 거지. 나는 이제 결혼을 할 뻔했는데 아니면 가까워졌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했어. 그러면서 너무 실망감이 클 것 같아. 이제 이거 사람 근데 이제 나이도 내가 어느 정도 차고 점점 내 눈은 높아지고 이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힘든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연애도 많이 했단 말이지. 본인이 결혼 가까이도 갔고. 맞아. 그러니까 남자를 딱 보고 누구 소개받을래 하고 만나도 막 이게 막 떨리고 재밌는 게 아니라 이번엔 될라나?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복권 긁는데 한 10개 안 됐는데 11번째 긁으면은 이거 될까? 또 보나마나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너무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벌써 감이 오는 게 큰 것 같아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벌써 이런저런 게 너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지.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결정을 이제 쉽게 빨리 내리게 되는 거지 한 큐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더 성향이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혼자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기회는 받느냐. 나는 그래도 기회는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거지. 나는 혼자 살 수 있는가? 정말로? 진짜로? 근데 저도 이제 주위에 친구들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혼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 있죠. 아직 결혼 안 하는 사람 있죠. 여자 당연히. 남자 둘 다? 네, 다 있어요. 근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아주 단호하게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너무 명확하고 이제 딱 정해진 사람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 이 한국이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혼자 산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혼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약간 현타 오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게 어쩔 때냐면 친구들이 다 시집장가를 갔을 때 결혼을 친구들이 다 했을 때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이럴 때 점점 나랑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 약간 무리가 좀 나뉘기 시작하지. 아무래도. 근데 그러면 대신 나는 그걸 결혼 안 하는 사람들하고 뭐 만난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어린 애들하고 어울린다든지 그런데 그 나이가 점점 차면 찰수록 어쨌든 사람은 가정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점점 뭔가 외롭거나 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좀 극한으로 가면은 나는 그런 생각도 해. 내가 갈 때가 됐을 때, 진짜 노년이 됐을 때, 내 주위에 가족도 없고, 내가 갈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무섭기도 하거든. 원래 가는 건 다 혼자 아니야 인간? 근데 뭐 내가 나약한 인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지. 내가 노년을 생각했을 때 그냥 나 혼자 있다? 물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상해야 될수 있겠지만. 가족이랑은 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과연 그거를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나이가 많이 먹어도 얼마든지 난 능력 있고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라고 해서 이분도 사실 이렇게 사연을 줬잖아. 그럼 어쨌든 나는 내면에는 그래도 만약에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긴 한데 되게 어렵네라고 나는 보내줬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아예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 싶다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너무 좀 지친 것 같아. 지쳐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많았어. 이 사연 준 것 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나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능력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가연이나 이런 막 그 결혼 플랫폼 같은 게 있잖아. 그럼 거기서는 기계적으로 사람한테 점수를 매기거든. 그럼 결국에는 능력, 외모, 뭐 가정, 우리가 어쨌든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 사람을 결혼할 때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야. 나랑 잘 맞느냐 안 맞느냐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스코어링, 점수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내가 능력 있고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뭐 다양한 내가 뭐 재능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지표가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랑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 또 막 이렇게 마음적으로 잘 맞고 나랑 유머 코드가 되고. 맞는다든지 음식 코드가 맞는다든지 여행 취미가 비슷하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뭐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객관적인 지표, 능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뭐 자기 관리라든지 건강 이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관리하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한테 잘 맞는 사람이 누군지는 계속 고민하고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래야지 내가 그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거지. 맞아. 또 나는 요새 좋아 보이는 게 진짜 그 부부가 취미가 같아가지고 너무 좋지. 좋아하는 게 같아서 그걸 함께하는 부부들이 참 부러운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와인을 좋아해. 그러면은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다든지 아니면 뭐 테니스를 둘 다 좋아해. 그래서 같이 뭐 테니스를 하다가 만난다든지. 뭐 러닝 크루도 요새 사실 뭐 약간 좀 막 남미세, 여미세들이 가가지고 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둘 다 러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뛰면서 같이 마라톤 준비하다가 사귀게 되거나 약간 이러면은 그 사이가 되게 건강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 그 연애가. 그래서 약간 좀 이분도 내가 좋아하는 나도 약간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면서 그거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연애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내 주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좀 있었거든.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지친다라는 게 있는데 하나 명확한 건 이게 부동산하고 어떻게 보면 난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 뜬금없이. 우리가 집이 되게 많잖아. 근데 집을 잘 구하는 사람은 운이 좋던지 아니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쨌든 운도 중요하지만 발품을 많이 팔고 많은 물건을 볼수록 좋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결국엔 내가 많이 만나야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건 좀 별로라고 생각해. 내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를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뚝 떨어지겠지? 근데 그것도 세상이 참 웃긴 게 세상에는 항상 그 전혀 상반된 논리가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 그쵸. 어떤 사람은 어디서는 막 여기저기 좀 발품 팔고 남자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어라. 그거랑 동시에 알지. 마음을 비울 때 막 그렇게 오히려 찾으려고 그러면 더 안 보인다. 마음을 비울 때 정말 네 짝이 나타난다. 그게 지금 그걸 내가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 그 두 개가 항상 공존한다? 그 두 개가 잘 공존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그게 뭐냐면 계속 꾸준히 만나기는 만나되 마음을 비우고 만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뭐 소개팅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발품을 팔아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지. 오늘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 어디 있지? 자, 어디 한번 오늘 들어가 볼까? 이러면은 안 됐을 때 너무 실망감이 커. 너무 스트레스가 커. 그리고 오히려 그 별로인 사람이 나온 것도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또 빠그라졌을 때도 그것도 또 되게 실망감이 되게 크고 좌절을 하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산책 가는 거야.
자 오늘도 한번 소개팅을 나가볼까? 그러면 오 이분 성격 좋으시고 괜찮으시네. 괜찮은데? 뭐 영화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화 한번 보실래요? 봐요? 영화 본다 그러네? 좋네. 영화 한번 보실래요? 그 마인드를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오케이 다음. 약간 이런 게 나는 마인드를 좀 가볍게 가져가야 되네. 그러면은 나도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일종의 루틴 같은 거죠. 내가 마치 넌센스로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몇 시간 하는 것처럼 뭐 일주일이나 격주에나 그냥 가볍게 소개팅이 들어와? 와이낫 한번 만나보는 거지. 근데 배우자를 찾아가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 만나본다. 산책하면서 사람 하나 만나본다. 주기적으로 커피챗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래. 만나보는 거야. 그 정도로 하자. 근데 그러면 의외로 사람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단점이 막 보인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스탠스가 딱 바뀌어 있잖아. 그러면 오히려 장점이 보여. 그리고 단점도 거슬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왜냐면 난 지금 별로면 안 만나면 나 이 사람하고 연애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 뭐 괜찮으면 괜찮고 아니면 말고. 오늘 산책 끝인 거지 그냥. 그리고 막 너무 재고서 아닌데 이 사람 안 만나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괜찮아 보여. 우선 인간으로 매력은 있어 보여. 내 시간이 아깝진 않아. 그러면은 한번 차도 더 마셔보고 뭐 영화도 한번 봐보고 그러다 보면은 좀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그럴 수도 있거든. 그게 괜찮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강추합니다. 우선 어쨌든 꼭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사람을 주기적으로 이성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너무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다만 너무 막 왜냐면 이분 벌써 몇 번 안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내려놓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 만나서 오늘은 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보면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좋은 사람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약간 요런 마인드? 맞아. 지금은 남자 만나는 게 너무 귀찮고 약간 지친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은 한 몇 주 쉬어. 잠깐 한 2주, 2, 3주 좀 쉬어. 아니면 한 달도 괜찮다고 봐. 헬스장 같은 거야, 헬스장. 잠깐 쉬어. 쉴 수도 있지. 잠깐 쉬고 친구들 만나고 나 그냥 편한 사람들 만나면서 리프레시하고 할 때 이제 좀 약간 기운 좀 찬다 할 때 만나고 이제 그냥 뭐 가볍게 오늘 산책 메이트 구한다. 그래 산책 메이트, 밥 메이트, 런치 메이트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성을 좀 만나보시라. 그리고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갖잖아요. 그게 상대방한테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오히려 막 너무 이렇게 이런 사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상대도 또 그걸 느낄 수 있지. 이게 또 나이가 들면은 질문이라든지 대화의 내용이 되게 좀 호구조서나 결혼에 뭔가 이게 좀 포커스돼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이라는 게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서로 맞아. 막 평가하는 느낌이거든.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매력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지. 나도 그 뭐지? 결혼 정년기가 살짝 지난 남자랑 데이트를 했을 때, 물론 나도 결혼 정년기지만 나는 지금 막 당장 결혼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또 아니니까. 근데 그 남자가 결혼 정년기 지났을 때 딱 데이트에서 하는 그런 오가는 대화 자체가 뭐 결혼을 뭐 묻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 얘기를 한다든지 나는 지금 그냥 데이트를 나온 건데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딱 첫 자리에서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은 지금 신부감을 만나러 왔구나. 지금 되게 필요로 하고 찾고 있구나가 딱 보이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 내가 궁금하진 않는 것 같아 이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렇더라고 좀. 그러니까 그럼 가볍게 그래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많이 만나면 좋겠다. 그게 좋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커피 메이트 딱 좋다 그 말이.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별을 하고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번 이별을 돌아보면서 제 연애 패턴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는 연인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가치관같이 깊은 주제부터 사소한 이야기까지 잘 공유하는 연애를 해왔습니다. 다만 저는 원래 어떤 고민이 생겨나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쉽게 털어놓지 않는 편입니다. 혼자 해결하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민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온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싶고 관계 속에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가져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함이 들어 상담도 최선을 다해주고 열심히 해결도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아끼게 됩니다. 이런 성향이 이번 연애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하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신이 제게 의지할 수도 도움이 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힘들다며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전 연애에서도 대부분 같은 이유로 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민을 나누지 않는 이러한 제 성향이 고쳐야만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문제인지 고민됩니다. 제 연애 방식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맞는 상대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진짜 이분은 정말 나랑 다르다. 나는 세상에서 내 속마음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 그러면 이거는 나는 딱 이 사연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비단 연인이 아니라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고,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사람마다 나를 보여주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거를 보여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은 나랑 친한 친구들은 보통 친하다의 의미라는 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에 상대적으로 편하게 나의 더 프라이빗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다는 게 결국에는 친하다는 의미인 거잖아. 그거는 약간 우리가 서로 막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다 느끼는 것 같아. 맞아. 특히 약간 조금 말하기 꺼려지는 그런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약간 부정적인 나의 어떤 부분을 내보일 수 있는 약점 같은 거지. 약점. 가족이라든지 나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언젠가 오픈하게 되는 사람. 그러면 뭔가 그걸 딱 하는 순간 이 사람하고 가까워진 이런 거를 거지. 느끼는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상하게 자주 만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뭔가 거리감이 안개에 약간 갇혀있는 느낌 같은 친구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항상 자기를 다 보여주지 않는 느낌의 사람들이 있어. 항상 근데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관계. 그게 보통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랑 거리를 두고 싶어 하네? 라고 느끼게끔 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사실은 나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었어 라고 속마음을 막 얘기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신뢰하는구나. 얘가 나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구나 라고 하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분은 그냥 본능적으로 가족이든 친구든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어. 내 기억이 맞으면 내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상대방이 그거를 막 부담스러워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나는 그런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고민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대. 나는 평온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이렇게 막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 결국에는. 근데 사실 그게 다 보이거든. 상대방 분에는 저 사람이 아닌 척해도 뭔가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묻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얘기도 안 해줘. 그럼 상대방은 오히려 더 불안하지. 그치. 더 모르겠고 근데 나누지도 않고 괜찮다고 이야기만 그게 하는데 이 사람의 고민이 있다는 게 사실 완벽하게 숨겨지지가 않는데 말을 안 해도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숨기겠어. 보이는데 똑같 연인이니까 당연히 보이는데 내용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미치겠네. 더 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분한테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것 같아.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기적인 거야. 내 마음이 그게 편하거든. 나는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난 이게 편해.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그런 편안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지금 다 이별했잖아. 사실 그렇지 않거든. 그냥 내가 편할 뿐이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모습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면 특히 가깝고 배우자일수록 그 사람이 뭔가 공경에 처해 있거나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알 수 없으면 더 힘들거든 상대방이. 고민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왜 이렇게까지 싫을까?
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뭔가 어린 시절에 뭔가 그런 게 있나? 고민거리를 이렇게 쉽게 뭔가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공유하고 그거를 이해받고 이런 경험이 살짝 부족하신가? 나는 그런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나의 속내나 나의 뭐 좀 격하게 표현하면 나의 바닥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느낌인 건데 그거를 누군가 보여줬을 때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하고 다녔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처를 받으셨나?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고 내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정말 공감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았다면 아 그래 내가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좀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게 어쨌든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런 방어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나는 사람들한테 또 연인한테 근데 나도 연인한테 그렇게 그렇네. 나도 연인한테 오히려 그렇게 막 고민을 깊게 얘기하고 근데 친구를 더 선호하긴 했던 것 같아. 난. 생각보다 연인도 그렇고 심지어 부부도 그렇고 내가 지금 말한 정도로 모든 걸 다 터놓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 나도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연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더 무서워. 그럴 수 친구한테보다. 친구한테는 그냥 별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가족 얘기도 그렇고 나의 진로 얘기도 그렇고 약간 내 친구는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평가할까? 그 나의 이미지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아, 이분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친구보다 연인은 사실 친구라는 건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관계는 맞아. 잘 아니잖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연인이라는 거는 잘 끊어지는 관계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더 안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네. 반대로 상대방 남자분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연인 관계라면은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할 건데 그게 어느 순간에서 딱 멈춰 있고 계속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 들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나?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맞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내 성향을 고쳐야 할까? 아니면 나처럼 나 이런 고민을 잘 터놓지 못하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할까? 아니야, 안 돼. 둘 다.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둘 다 말을 안 하는 거라기보다는 나에게 맞는이니까 이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니야. 왜 생각하는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소리 이해를 해?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소리 이해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정리하고 싶어. 내향적이랑 속을 숨기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인 거야. 내향적인 거는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이 좀 친밀한 관계에서만 얘기를 하고 이런 편인 게 내향적인 건데 이분은 내향을 넘어서 그냥 아예 보여주질 않는 거잖아. 누구에게도. 이런 관계는 절대로 긍정적이고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지. 아, 맞아. 무슨 수로 내 속을 보여주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 갑자기 생각난다. 나 내 친구 중에 하나 그 친구가 내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뭐? 그러니까 너는 엄청 솔직하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약간 무섭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내가 진짜 막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터놓으니까 그 친구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정말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게 그냥 자기 약점을 다 까발리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자기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연애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항상 떠나는 걸로 고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회사나 이런데 친구 관계나 얘기 많이 어른들이 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너무 다 패를 보여주지 맞아. 말아라.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을 말이야. 아껴라 하잖아. 근데 나는 거기에도 너무 동의를 하고 결국에는 그럼 뭐 얘기를 하라고 말라고 어쩌라고. 그거는 그런 거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신뢰 관계에 맞는 정도의 이야기를 오픈하고 나누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도 사람이 혼자서 못 산다고 생각해 나는. 어쨌든 나누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관계를 만들면서 나누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 얘기를 너무 맞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 근데 많은 경우에 나한테 이 정도로 딥한 고민을 갑자기 이야기한다고? 이런 사람 있지.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거를 막 뒤에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맞아. 다니고 쟤는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그럼 또 상처받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조정할 필요는 있지. 그렇네. 그게 좋은 것 같다. 약간 그 신뢰 관계, 내가 그 사람이 소중하고 신뢰하는 만큼 공유를 하는 것, 나를 조금은 보여주는 것, 그거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너무 같아. 필요하고 이분한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연애에 대한 얘기였잖아. 내가 누군가 진정한 연인으로 거듭나고 싶다? 나아가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상대가 이런 스탠스면은 나도 그렇게 내 이야기를 툭 까놓고 편안하게 하기가 어렵지. 쉽지 않아. 어렵지.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고 이러면 편한데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안 해. 그 나만 이렇게 몇 번 해보는데 아무리 잘 받아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도 같이 맞춰주지 않으면은 약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뭐 동호회에서 만난 마음 잘 맞는 사람 정도의 느낌에서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란 특성이 그런 것 같아.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마지막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요분이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연락을 뜨문뜨문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분도 좀 관심이 있어, 이 남자한테. 그래서 가끔 인스타도 보고 했는데 남자가 봤더니 자기 인스타를 차단했다 풀었다 차단했다 풀었다 차단했다 풀었다 막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씩 연락 와가지고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해. 근데 상황을 보니까 남자는 이제 유학을 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됐다고 했으니까 대략 나이대가 남자가 한 20대 중반 정도나 뭐 후반 정도나 그럴 것 같단 말이지. 그럼 결국에 이 상황에서 얘가 가끔 연락을 하고 막 이러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심리가 뭐야? 했는데 일단 여자분도 남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지. 마음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니까. 마음이 있는데 대체 얘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연락을 했다 안 했다 보자고 했다 말았다 왜 그러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유학을 가 있잖아. 그리고 20대 중후반이잖아. 그럼 남자애가 고민이 많을 때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란 말이야. 근데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만나고 싶긴 해. 근데 차단을 풀었다 말았다 했다 했잖아. 내 생각에는 보고 싶었다가 아니야 난 공부해야 돼 이랬다가 좀 연락하고 보고 싶었다가 그러면서 좀 풀었다가 알았다 했던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남자애가 좀 느낌상 내가 봤을 때 순둥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남자가 그냥 아니면 많은 거지 하고서 만나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조심스러운 거지. 자기 마음이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나고는 싶고 그러니까 애둘러서 잘 지내니? 얼굴이나 한번 볼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좀 뺑뺑뺑뺑 돌고 있는 느낌? 여자분 주위에서. 작년에 12월 크리스마스 때 잠깐 한국이라면서 얼굴 볼 수 있냐면서 가볍게 연락이 왔었는데 받아주지 못했다. 내가. 그래서 그 친구 가볍게 보자고 한 건데 저 혼자만 무거운 마음이었는지 동네로 와줄 수 있냐고 묻길래 제가 그쪽으로 갈 일 없다고 보내버렸고 그 톡을 상대가 읽고 씹으면 연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전 이렇게 툭 미쳐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되게 말 안 하는 스타일이야. 용기가 없는 스타일이야 둘 다. 상대 심리는 그저 심심이 친구가 필요했던 걸까요? 인스타를 나갔다 풀었다 하고 이 친구 저는 다시 이어질 수 없는 걸까요? 무슨 생각일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아니 근데 지금 질문을 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남자분이 만나자고 했을 때는 정작 나 거기로 갈 일 없어 이렇게 보내버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침을 해달라 그랬잖아 나한테. 오라버니 일침도 좋으니 뭐라고 해주세요 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못했던 건데 어렸을 때 아주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말하면 돼요. 그냥 용기를 내서 말하면 돼요.
만나서 물어봐야지. 너 차단을 풀었다 말았다. 자꾸 뭐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연락했다 말았다 하는데 너 대체 뭐야? 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거야. 관심이 있고 만나고 싶은데 자기 유학도 갔고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남자애가 아 사실 난 네가 좋은데 내가 유학 가 있고 자주 보는 것도 못하고 롱디고 이러니까 난 좀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네가 좋긴 좋아. 그러면 이 여자분은 아마 좋아하는 것 같거든? 그럼 그때부터 얘기하면 되지. 오케이, 그럼 우린 일단 서로 좋아. 그럼 우린 어떻게 하지? 너의 앞으로 계획은 뭐니? 나의 계획은 뭐니? 우리는 그럼 만날 수 있겠네? 우린 만날 수 없겠네? 이런 게 좀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계속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은 맞아. 답도 안 나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연락이 왔는데 받아주지 않으셨잖아. 그 받아주세요. 받아주고 만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물어봐버려. 나는 이게 나 되게 겁이 많았거든. 연애 어렸을 때 무서운 거야. 지금은 어쨌든 그 애매하고 미묘한 이상한 관계가 있잖아. 확실히 아니라는 게 결판이 날까봐 노라고 나올까봐가 이제 걱정이 되고 무서운 거지. 이 사람이 별 생각 없는 거였잖아 라는 걸 확인하면 오히려 또 타격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랑을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 질러야 돼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리고 용감하고 뒤끝도 없고.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멘탈이 강해야 돼. 뭐. 그런 애들이 잘해. 이게 잘해. 그 애들이 근데 잘해. 이거는 본성이야. 저도 못했어요. 저거 못했어. 죄송해요. 나도 못했는데 했으면 좋겠다. 자기야. 자기야. 나의 꿈을 이뤄줘. 나는 못했는데 넌 해라.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용기 내서 그래. 해야 돼. 한번 해야 돼. 용기 내서. 해야 돼. 그래.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조금 나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망설이신 게 이해가 돼. 왜냐면 크리스마스에 얼굴 볼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도 자기 동네로 와달라 라는 것도 왔으면 자기가 내 동네에 와가지고 내가 얼굴 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요거는 제가 자기 동네로 와달라는 건 뭐야? 약간 이게 좀 제가 좀 상상의 나라를 펼쳐오면은 공부 잘하는 공대생일 것 같다. 유학 가신. 자기 동네로 와달라. 그냥 네가 발이 있는데. 야, 근데 이런 애들 그런 거야. 네가 우리 쪽으로 와. 그럼 만날게. 그러면은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약간 이런 애들. 그때 그냥 그렇게 말했으면 별 생각이 없다. 저기에 의미가 없다. 내가 봤을 땐 그냥 멍청이다. 근데 연애 멍청이. 것 자체가 뭔가 확실하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싫어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얘기를 딱 정리를 안 하고 너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맞아.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시간만 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낸 거 보면은 관심 있는 거지. 이 여자분의 마음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 내 구독자분.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자. 이 남자는 살짝 답답한 것 같다. 이 여자분 성격에 내가 봤을 때 이거 계속 간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였을까? 난 어떻게 쓰면 됐을까? 그래. 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낼 바에는 한번 용기를 갖고 말하셔라. 너 뭔데? 뭔데 마. 그래, 만나자고 말자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신안면 상담소 여기서 문 닫고요.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용기다. 용기, 그리고 자신감, 넌센스. 자기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신감이 또 없이 켜지는 거니까는. 그리고 좀 마음을 비우셔라. 마음을 비우고 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된다. 다른 사람 만나면 사랑은 된다. 사랑은 지르고 아님 말고요. 아님 말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도 하면서 너무 놓치는 말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산책 메이트, 밥 메이트 하다가 얻어 걸리면 예스. 일단 꾸준히 만나셔라. 일단 꾸준히 만나셔라. 네. 사랑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좀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정신안면 상담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집안일 하시고 또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저희 거 틀어놓고 많이들 주무셔주세요. 재밌으면 또 친구들한테도 링크도 보내주시고. 그래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왜 너희들만 보니 재밌다고 하면서 맞아. 뷰가 안 늘어. 나 속상해.
많이 공유해줬으면 좋겠어. 회사 사내에 좀 이렇게 틀어놔. 사내 모니터에. 공유 좀 해줘. 좋으면은. 공유 많이 해주시고 사내 커뮤니티만 이런 데 올려주시고. 그래. 그 이상한 애들 있더라. 블라인드 막 이런 거 올려줘. DC 막 이런 데 올려. DC? 아이 뭐든 들어오면 돼. 네,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